한국이 에탄 운반선 11척을 수주했다고 런던 컨퍼런스장에 있던 전문가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기술은 일본, 물량은 중국이지 한국은 좀 오버 아닌가? 그런데 그날 한 영국 컨설턴트는 혼자 생각에 잠깁니다.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 한국에 무언가 있다. 그리고 그는 울산행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단 하루 만에 30년 경력이 무너지는 충격을 겪게 됩니다. 대체 한국 조선업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끝까지 시청 후 재미와 감동이 있으시다면 꼭 눌러주세요. 저는 영국 런던의 해운 전문 컨설턴트 앤드류 머독입니다. 2023년 11월 세계 조선 전략 컨퍼런스에서 일어난 일은 지금도 생생하죠. 그날 아침 런던 중심가의 한 호텔 컨퍼런스룸에는 200여 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발표자가 한국 조선소들이 에탄 운반선 11척을 연달아 수주했다는 소식을 전했죠. 그 순간 회장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제 옆자리의 독일 선주는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이 에탄 운반선을? 기술력은 일본이 최고고 물량은 중국이 압도하는데 말이야. 테이블 건너편의 노르웨이 선급 관계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가격 덤핑이겠지. 품질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저도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에탄 운반선은 영하 90도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초저온 기술이 필요한 선박이죠. 탱크 용접 기술 하나만 봐도 일본이 50년 넘게 축적한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인바 합금이라는 특수 소재 용접은 일본이 독보적이었죠. 그런데 한국이 대량 수주를 했다고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커피 브레이크 시간, 저는 일본 미쓰이 조선의 임원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죠. 머독 씨, 우리가 설계한 도면을 한국이 따라 만들 수는 있겠지만 핵심 기술은 절대 모방할 수 없습니다. 특히 멤브레인 방식의 단열 시스템은 우리만의 노하우죠.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저는 뭔가 불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20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며 배운 것이 있다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이 11척을 수주했다는 건 분명 이유가 있겠죠. 그것도 카타르 에너지라는 까다로운 고객으로부터 말입니다. 저는 곧바로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울산행 비행기표를 예약해주게.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네. 동료들은 저를 말렸습니다. 시간 낭비라고요. 한국 조선소가 뭐가 특별하겠냐고 비웃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목격하게 될 광경이 제 30년 경력의 모든 상식을 뒤집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울산 공항에 도착한 건 새벽 5시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조선소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죠.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인데도 조선소는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어요. 현대중공업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건 김 부장이라는 40대 엔지니어였습니다. 첫인상은 평범했어요. 작업복에 안전모, 전형적인 현장 관리자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김 부장의 첫마디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머독 씨, 새벽부터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저희가 보여드릴 게 많으니 피곤하시더라도 참아주세요. 아마 오늘 하루가 머독 씨의 조선업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조선소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 묘한 질서정연함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움직이는데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조화롭게 움직였죠. 거대한 철판을 나르는 크레인, 용접하는 작업자들, 도면을 확인하는 엔지니어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일본 조선소와 비슷해 보였지만 뭔가 달랐어요. 그게 뭔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용접 작업장에 들어섰을 때 한 젊은 작업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청년이었죠. 선생님, 저희 작업을 보고 가세요. 오늘 마침 에탄 운반선 탱크 용접을 하거든요. 저는 의아했죠. 보통 핵심 기술은 숨기기 마련인데 이렇게 대놓고 보여준다고요? 김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숨길 게 없습니다. 오히려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국조선업이 어떻게 세계 1위가 됐는지를. 기술력이 아니라 자신감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실력으로 증명했죠. 그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감정도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무시당한 사람이 드디어 인정받을 기회를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저는 용접 현장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작업자들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장비는 최신식이었어요. 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 부장이 말했죠. 머독 씨,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저희가 왜 납기를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지 보여드리죠. 설계실로 이동하는 길, 김 부장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머독 씨,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일본 조선소와 중국 조선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죠. 기술력이죠. 일본은 정밀하고 중국은 대량 생산에 강하고. 김 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겉모습일 뿐입니다. 진짜 차이는 시간을 대하는 태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때 설계실 문이 열렸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벽면 가득 붙어 있는 건 설계 도면이 아니라 초 단위로 쪼개진 공정 스케줄이었어요. 각 작업자의 동선까지 분 단위로 계산되어 있었죠. 한 엔지니어가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납기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조정합니다. 매일 아침 6시 모든 팀장이 모여 그날의 공정을 초 단위로 재조정해요. 날씨, 자재 수급, 작업자 컨디션까지 모두 변수로 계산합니다. 심지어 용접공 한 명이 감기에 걸려도 전체 일정을 다시 짜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조선소가 아니라 정밀 시계 공장 수준이었어요. 수천 명이 일하는 거대한 조선소에서 이런 세밀한 관리가 가능하다니. 더 놀라운 건 현장에서 만난 용접공의 말이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베테랑 기술자였는데 은발이 희끗희끗한 분이었죠. 그가 용접봉을 들며 말했어요. 이 배는 철이 아니라 약속으로 용접됩니다. 우리가 늦으면 선주가 손해를 보죠. 그 손해는 결국 우리 가족의 손해가 됩니다. 제 아들도 이 조선소에서 일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유럽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철학이었죠. 김 부장이 덧붙였습니다. 머독 씨,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오죠. 우리에게 있는 건 시간과 신뢰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지키는 걸 생명처럼 여깁니다. 약속을 어기는 건 우리의 유일한 자산을 버리는 거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걸요. 현대중공업 도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대한 에탄 운반선이 이미 절반 이상 조립되어 있었죠. 선체의 곡선이 완벽했고 용접 부위는 매끄러웠습니다. 김 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선박은 계약한 지 3개월째입니다. 일본은 아직 상세 설계 중일 거예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불가능해요. 에탄 운반선은 특수 강제부터 주문 제작해야 하는데 3개월이면 자재 조달도 힘들죠. 9% 니켈강이라는 특수 소재는 주문 후 최소 6개월은 걸립니다. 김 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한국과 다른 나라의 차이입니다. 저희는 수주 전부터 준비합니다. 시장 분석팀이 6개월 전에 에탄 운반선 수요를 예측했고 자재팀은 미리 강제를 확보했죠.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모든 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이건 도박이 아닌가요? 만약 수주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김 부장이 답했습니다. 그럼 다른 선박에 사용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 예측이 틀린 적은 거의 없었어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장 분석, 고객사 동향 파악, 국제 에너지 시장 전망까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분석하죠.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거제도에 위치한 이 조선소는 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장이었죠. 그곳에서 본 LNG 운반선의 탱크는 예술품 수준이었습니다. 용접 이음매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금속 덩어리처럼 보였죠. 현장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용접사들을 예술가로 키웁니다. 매일 2시간씩 명상 훈련을 하죠. 손끝의 미세한 떨림까지 제어해야 이런 품질이 나옵니다. 일본 기술자들도 와서 보고는 할 말을 잃더군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런던 본사에서 온 전화였죠. 중국 조선소에서 수주했던 에탄 운반선 2척이 품질 문제로 계약 취소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용접 불량으로 가스 누출 위험이 발견됐다고 했죠. 김 부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그 물량도 결국 한국으로 올 겁니다. 저희는 실패한 적이 없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온 저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20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며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자부했는데 한국 조선업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왜 이제야 알게 됐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이 일부러 자신들의 실력을 숨기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매년 조선 전시회에 참가하고 기술 세미나도 열었죠. 단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입니다. 편견이라는 안경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무슨 대단한 기술이 있겠냐는 오만함이 우리의 눈을 가렸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첫 문장을 타이핑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한국 조선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년은 앞서 있다. 이 문장 하나가 제 경력 전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오후에 런던 본사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뜬 동료들의 얼굴이 보였죠. 유럽 담당 이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앤드류, 자네답지 않군. 한국 조선소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일본도 제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네가 한국 음식이라도 잘못 먹었나?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모두가 틀렸다는 겁니다. 한국은 이미 게임의 룰을 바꿨어요. 우리가 기술력을 논할 때 그들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개별 프로젝트를 볼 때 그들은 산업 생태계를 봤죠.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할 때 그들은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죠. 그날 밤 김 부장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저는 물었죠.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굳이 세계 최고가 되려고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업계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에너지 기업이 발주한 초대형 에탄 운반선에서 미세한 진동이 발견된 겁니다. 프로펠러 축계에서 발생한 공진 현상이었죠. 이런 문제는 설계 단계에서 잡기 어려운 복잡한 기술적 이슈였습니다. 일본 조선소는 즉각 2개월 이상의 수리 기간이 필요하다고 통보했죠. 도면을 다시 검토하고 부품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중국은 아예 손을 들었어요. 우리 기술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솔직히 인정했죠. 모두가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48시간 후 한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저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밤새 전 기술진을 투입해 원인을 분석하고 현장에서 즉시 수정 작업을 완료했다는 거였죠. 엔지니어 50명이 48시간 동안 교대로 작업했고 본사 연구소와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가며 해결책을 찾았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제출한 보고서였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를 개선한 도면까지 첨부했던 겁니다. 심지어 다른 조선소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기술 자료를 공개했죠. 미국 선주는 감탄했습니다. 이 나라는 배를 만들지 않는다. 믿음을 만든다. 문제가 생겼을 때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그 말이 퍼지자 업계는 술렁였습니다. 유럽의 한 선주가 제게 전화했어요. 앤드류, 자네 보고서가 맞았어. 우리도 한국의 발주를 검토 중이야. 일본보다 납기가 빠르고 품질도 뛰어나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나? 저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모두가 깨닫기 시작한 거죠.
한국 조선업의 진짜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책임감이라는 걸요. 문제가 생기면 남 탓을 하지 않고 즉시 해결한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국의 김 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해결했느냐고 물었죠. 김 부장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우리에게 실패는 선택지가 아니니까요. 두 번째 한국 방문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깊이 알고 싶었어요. 왜 한국은 이토록 절박하게 일하는지를. 이번엔 현장 작업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기로 했죠. 거제도의 한 작은 식당에서 만난 용접공들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습니다. 한 30대 청년이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조선소에서 일했습니다. IMF 때 실직하고 집안이 풍비박산났죠. 그때 맹세했어요. 내가 만드는 배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실패하면 끝이니까요. 우리는 전쟁도 겪었고 외환위기도 겪었습니다. 조선업은 우리의 생존줄입니다. 옆에 있던 40대 엔지니어가 거들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어요. 자본도 부족했죠. 하지만 우리에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박함이 있었죠. 일본은 잃어도 돌아갈 곳이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실패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스터고 출신이라는 한 20대 청년의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조선소에서 실습했어요. 선배들이 늘 말했죠. 우리나라에선 실패란 말을 입에 올리면 안 된다고. 우리가 만든 배가 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국가의 신뢰가 무너지는 거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렇게 압박감이 크면 힘들지 않습니까? 청년이 웃으며 답했죠. 힘들죠. 하지만 자부심도 큽니다. 제가 용접한 배가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걸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해요. 우리 손으로 만든 배가 세계 최고라는 걸 아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조선소 근처 언덕에 올라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야성을 이룬 조선소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김 부장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입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는 꿈, 나라를 일으키는 꿈, 세계 최고가 되는 꿈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진짜 무기는 기술도 자본도 아닌 사람들의 간절함이라는 걸요. 마지막 날, 저는 새로 건조된 에탄 운반선의 진수식을 참관했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서서히 바다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광경은 장관이었죠. 수천 명의 작업자들과 가족들이 모여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한 나이든 작업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 배 안엔 우리 동네 사람 모두가 들어있습니다. 내 땀, 아들의 노력, 이웃의 정성이 저 철판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죠. 저 배가 무사히 항해하는 건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옆에 있던 젊은 엔지니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배는 단순한 철덩어리가 아니에요. 한국의 미래를 싣고 가는 방주죠. 진수식이 끝나고 선체를 자세히 봤습니다. 선미에는 선명히 4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메이드 인 코리아. 그 글자가 유독 자랑스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제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머독 씨, 이제 한국 조선업이 왜 강한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고 자본은 모을 수 있지만 절박함과 자부심은 모방할 수 없으니까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죠. 한국은 선박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다. 세계의 기준을 만드는 나라다. 그들이 만든 건 배가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앞으로 세계 조선업계는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한국의 해안선이 보였죠. 그 바다는 더 이상 단순한 국제해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배들이 지배하는 새로운 영토였죠. 6개월 후, 제 예측은 현실이 됐습니다. 카타르 에너지는 추가로 18척의 에탄 운반선을 한국에 발주했고 유럽 선주들도 줄줄이 한국행을 택했죠. 일본 조선업계는 비상회의를 열었고 중국은 한국의 기술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게임은 끝나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로 이긴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은 조선업 자체를 재정의했습니다. 배를 만드는 산업에서 신뢰를 만드는 산업으로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조선소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젊은 용접공의 손끝에서 엔지니어의 도면 위에서 그리고 작업자 모두의 땀방울 속에서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